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러시아가 중국과 궤를 같이 안 하면 이 러시아도 어려운 와중에 중국이 또 출동해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을 쓰도록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한간에는 이제 청나라 땅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좀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우려를 좀 하고 있고 그런 상태죠. 집요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평양 이렇게 그리고 알라스카가 있고 베링 해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관계도 그렇고 유럽 관계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스칸디나비아 칸트리가 바로 접근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실지 청나라 때의 실지를 회복해 나가려는 생각이 너무 분명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여기에다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여기도 지금 쓰게 돼 있잖아요. 50년인가 조차했죠 아마. 여기도 쓰고 있었죠. 또 여기도 요번에 또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중국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구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제 여기 서남해안의 사랑방도시 제주도와 신안군도와 목포 이런 쪽으로 하고 뭐 이미 광양 여순 이렇게 됐고 부산 울산 포항 마산 진해 새만금 아산 인천 이게 뭐 동해시 이렇게 위에 속초 이렇게 해서 원산 김책이라든가 청진 남북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좀 협력해서 이런 것에 도움도 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도 알래스카, 뭐 유럽,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밴쿠버 이런 데서도 관심 있게 앵커리지 이런 데 다 갈고 이럴 때 여기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그 유비쿼터스 코스트 같은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전 세계와 교류 교환을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을 공고히 하는 해양 전략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 때죠. 뭐 바다를 염두에 두고 해야죠. 지금 제가 울산에도 지난주에 가봐서 몇 가지 들었지만 이제는 배도 전기배 뭐 자동차만 그렇게 전기배도 만들고 바람을 이용한 또 에너지 또는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 이런 걸 해서 항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콜리전이 안 되게 다른 배와 충돌하지 않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참 희망을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배들이 여기만 막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 독도죠. 이거 보세요. 이거 독도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 바다를 이게 독도를 아니면 이게 굉장히 큰일 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바다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구축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집요하게 하듯이 우리도 뭐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내가 계룡대를 만들 때도 그 신도안에다가 딸의 자리를 잡아서 만들었거든요. 지하 구조도.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연구소들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도록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돼서 좀 근데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데가 있으니까 과학기술의 대덕연구단지 광주 기스트 이렇게 해서 삼각지를 만들어 놨듯이 거기에는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과 트랜스포트 인프라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겹쳐서 했잖아요. 국방 외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노달 포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그걸 내가 계룡대하고 몇 군데를 이제 잡아놓은 건데 그게 좀 잘 안 됐는데 이런 거를 머리다 두고 미래를 보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해역이에요. 일단 뭐 하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빌리티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드론이 뜨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에너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늘에다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에너지 공급을 해야지 뭐 누가 가서 이게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에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를 연결해서 코디네이션에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푸는 지하 공간까지 해적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머리밖에 없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능력 배양을 하는 capacity building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거점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룡대가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펜타곤도 머리다 둬서 악타곤으로 진 게 계룡대 팔각형으로 돼 있죠. 제가 기본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중국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과 다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의 시작점이 88 올림픽에 여세를 몰아서 두만강 개발 계획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여러 차례 뭐 두만강 지역 가서 블라디보스톡도 회의도 하고 아까 뭐 평양에서도 회의고 연길에서도 회의하고 뭐 이런 좀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사이에 남북이 교류 협력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아서 참 우리나라 정치가 커다란 문제죠. 그게 이제 나라가 꼭 커야만 되지 않는 시대가 왔잖아.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맞으면 나도 칠 수 있다는 것이 되면 나라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작지만 여하튼 냉전이다, 신냉전이다, 경제, 정치, 지정, 기술, 문화예술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복합적인 갈등 구조로 되거나 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모든 국민이 빨리빨리 물리적인 힘을 발휘해서 월화수목 금금금 이래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이제 머리를 써야 되니까 빨리빨리 대신에 머리를 쓰는 빠릿빠릿하게 대처하는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블라디보스톡 일 이런 것을 그냥 뭐 하나의 단편적인 일로 보면 안 된다. 사람은 전략적인 사고란다. 국가는 더욱더 그렇다. 21세기는 세계화된 속에서 서로 좌웅을 겨루는 이런 와중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하고 말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사랑방 도시도 만들고 중앙에 무슨 뭐 이것도 만들고 세계와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가 우리를 범접하게 할 때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레슨을 주는 기회로 거리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길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한 코리안들이니까 그리고 해외에 700만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경영하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그런 것은 확실하죠.